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는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고 또 월스트리트의 움직임이 전 세계 금융,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지표가 되죠. 근데 월스트리트는 1792년에 창립된 세계 최대 뉴욕 증권 거래소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증권 회사들이 다 집중되어 있죠. 지금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상징이고 또 총 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성벽, 월스트리트일까요? 참 유래가 재밌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뉴욕에 처음 이민 왔었는데 그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뉴욕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653년에는 이곳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혹시나 인디안이 쳐들어올까 봐서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벽의 거리가 됐습니다. 그럼 1783년에 처음으로 거기에서 국공채와 은행주 중심으로 증권 거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개인은 처음 출발이 24명에 불과했었다는데 지금은 뭐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죠. 그리고 1920년대 후반에 월스트리트는 대공황을 맞으면서 상당히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은 1930년 중반 이후에 이제 뉴딜을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성장해서 지금 현재 세계 금융 시장의 중심으로 됐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발전하기 전에는 여러분 어디가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을까요? 런던이죠. 런던의 롬버드 스트리트가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월스트리트가 됐고 세계 주가의 동향의 가장 핵심 태풍의 눈이 바로 월스트리트입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에 대비되는 말은 뭘까요? 메인스트리트입니다. 메인스트리트. 메인스트리트는 그냥 영어의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리라면은 메인스트리트는 그냥 도시의 중심가를 의미하는 영어의 보통 명사지요. 우리로 말하면 아마 명동이나 강남 이게 메인스트리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메인스트리트는 실물 경제의 상징이 됐고 월스트리트는 금융시장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언론에 보면은 메인스트리트의 찬바람이 월스트리트에 몰아친다. 그 얘기는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거꾸로 월스트리트의 폭풍이 메인스트리트를 강타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나빠져 가지고 실물 경제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의 용어가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물, 하나는 금융을 대표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물과 금융은 제가 전에도 누차 강조하듯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죠. 한쪽 표면이 실물이라면은 그 바로 뒷면이 금융이죠. 우리가 경제에서 모든 거래 단계에서 실물이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금융이 뒤따라 가는 거죠. 여러분이 자동차를 살 때도 자동차 하나를 구입하는 것이 실물이지만은 그 값을 계산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금융이죠. 그런데 이제 실물 경제가 발전하려면은 투자도 필요하고 또 자기가 돈이 없으면은 그 투자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되는데 그걸 금융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발달돼야 실물시장이 발달되고 그리고 또 실물시장이 자꾸 융성해야 금융시장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과 금융이 같이 동반하는 것이 경제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죠. 오늘날 세계 가장 큰 기업이 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같이 발달된 금융시장이 뒷받침이 없었다면은 지금 같은 큰 기업의 꿈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성장 과정에 엄청난 자본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실물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크게 침체되고 있는데 여러분 월스트리트의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워낙 변동성이 커서 혹시라도 제가 오늘 녹화한 것이 며칠 뒤에 방영이 될 때는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으로 주가가 30% 가까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 회복했습니다. 머지않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러분 이 이코노미스트 경제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읽는 전문지입니다. 타이틀 한번 보세요. 아주 위험한 격차. 마켓과 리얼 이코노미. 이 마켓은 월스트리트, 리얼 이코노미는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기록을 보면은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전혀 예측 불가능했어요. 그 예를 몇 가지 여러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월스트리트가 개설한 이후에 가장 큰 주가의 폭락은 1929년으로부터 시작된 대공황이었죠. 여러분 대공황 때 어떻게 됐었느냐? 여러분 화면에 제가 그 당시에 미국의 주가 지수를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1929년 하반기 말경에 일이 터지기 시작했었는데 이 그림을 보세요. 1915년부터 30년까지 약간의 주가의 진폭은 있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올라갔죠. 몇 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1929년 10월인가 그때 엄청난 폭락이 있을 때 주가가 여러분 떨어진 걸 보세요. 엄청 떨어졌잖아요. 며칠 사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바닥까지 찍은 거죠. 계산도 못하겠어요. 엄청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폭락 직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여러분 그래프에 보시는 거 1929년에 주가를 회복하는데 무려 2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폭락 직전의 그래프를 보세요. 누가 이게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어요? 네, 그런데 1987년 10월에 흔히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죠. 그때 또 한 번 주가에 대폭락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프 보세요. 1987년 10월 직전에 주가가 오른 걸 보세요. 약간씩 이 변동성은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이 올라가는 과정에는 어느 누구도 주가가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죠. 그런데 87년 10월 즈음에서 한번 보세요. 87년 8월에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더니 이 블랙 먼데이 주가가 이거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 동안 걸쳐서 지그재그로 조금씩 올라가는데 역시 87년에 주가의 대폭락도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모두 다 몇십 년 동안 올라가는 주가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또 한 번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한 게 뭡니까? 가장 가까운 때 중에 하나죠. 여러분 아시죠? IT 버블, 닷컴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1999년에 시작이 됐었죠. 이 그래프는 아주 앞에 본 것과 아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하나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역사적인 추세치가 쫙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가 정상이었다면은 이 역사적인 추세치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승을 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어느 연구기관에서 계산하니까 그 당시에 주가의 버블이 한 2조 6천억 달러 정도 됐다 하고 이 그래프에 표시까지 해놨어요. 그러다가 폭락을 했죠. 그런데 이때의 역사적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올라갈 거라고 믿고 투자자들이 엄청 몰려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락하게 된 것이죠. 물론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돈을 엄청 풀었죠. 엄청 풀었습니다. 흔히 유동성이 넘쳐난다. 유동성 장세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퇴치될 거다. 백신에 대한 기대가 나올 때마다 일희하죠. 그런데 백신에 대한 기대가 이거 오래 걸릴 거다. 치료제가 이거 임상에서 잘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폭락하는 거죠. 일희일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뒷받침이 되려면은 실물 경제가 좋아져야 되고 실물 경제가 좋아지려면은 당장 코로나 백신이 빨리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실물 경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실업률입니다. 그렇죠? 실물 경제를 나타낼 때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경제가 잘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실업률에 이게 반영이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아주 괜찮은 걸 하나 골랐어요. 주가지수와 실업률. 보시면은 칼라로 여러분 잘 보이실 거예요. 여기 지금 위로 계속해서 올라간 것은 그 주가지수고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제 실업률이에요. 그런데 색깔로 저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연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실업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떨어진 때예요. 역사적으로 딱 2번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5번은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대폭락을 했어요.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의 맨 오른쪽에 보면 2020년인데 엊그제 자료까지는 물론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은 실업률이 굉장히 낮고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실업률이 엄청 늘어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때 내려왔어요. 그런데 실업률은 지금 2, 4분기에도 더 크게 증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가는 실업률하고 관계없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하고 월 스트리트의 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전문가들 우려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컨드 웨이브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확실히 없고 백신 개발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2차 감염이 오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것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그 금융시장만 호황을 부리고 실물 경제가 침체될 때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증권시장에서도 대기업, IT 중심으로 세계적인 대기업의 주가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 4천억이 돼요. 대한민국의 GDP가 1조 5천억인데 이렇게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등장하면은 경제력 집중의 문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을 맺자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월 스트리트는 메인 스트리트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나 위험하게 그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가들은
너무나 낙관적인 기대만 갖지 말고 메인 스트리트의 변화를 유의해서 투자를 해야 될 거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가 언제 이루어지고 실물 경제에 대한 타격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를 여러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